돈을 부르는 부자들의 말버릇.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 혼다케는 세무사인 아버지 덕분에 어릴 적부터 돈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대학 때 지인의 소개로 전 세계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돌아다녔다. 당시 나이는 20살에 불과했으나 미국, 화교권, 인도, 유럽 등의 대부호들 눈에 들어 그들과 생활하는 행운을 가졌다. 그들과 대화를 통해 인생과 비즈니스, 돈 그리고 많은 것들을 배웠다. 그 중에 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가르침이 신기하게도 같았다는 사실이다. 돈에 관한 생각과 대인관계, 사업을 하는 방법 등 문화적인 차이는 있으나 성공한 부자들의 말은 큰 줄기가 같았다는 것이다. 그는 성공한 부호들의 가르침을 삶에 잘 적용해 30세에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주위 친구들은 그의 충고를 듣고 벤처 사업 등으로 성공해 젊은 나이에 퇴직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었다. 부자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그가 행복한 억만장자를 말하는 경제 자윤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자유도 손에 넣은 사람들이다. 이른바 프리리치라 할 수 있다. 행복한 억만장자들을 관찰해 보면 보통 사람과는 다른 독특한 사고방식과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저서 운을 부르는 49가지 말에서 운명이 크게 좋아지는 말을 다음과 같이 꼽고 있다. 대부분이 감사와 관련된 것이다. 1.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운이 찾아온다. 2. 운이 좋은 사람은 감사 답변이 빠르다. 3. 감사는 슬픈 과거를 운이 좋은 과거로 바꾼다. 4. 자신에게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 5. 신성한 장소에서 감사 명상을 한다. 이처럼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수없이 많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시크릿의 공동저자 존 디마티니는 그에 져서 고마워 한마디의 기적에서 부를 축적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감사라고 했다. 그는 부를 축적하는 데에는 두 가지 주요한 원리가 있는데, 먼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부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한다. 돈이 그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돈은 사람과 똑같이 사랑받기 원하고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기에 당신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당신 곁을 떠나간다고 한다. 사람과 같이 돈 역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다. 돈이 마치 인격을 가진 사람과 흡사하다는 사실에 놀라웠다. 또한 그는 돈에 대한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려면 돈을 연구하고 돈에 대해 배우고 돈에 관심을 가지고 돈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1000명의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다. 여러분들 중 부자가 되고 싶은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이때 1000명 모두의 손이 높이 올라가자 다음과 같이 물었다. 여러분들 중 지금 부자이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번엔 드물게 몇 명만 손을 들었다. 이는 돈이 그들의 가치 목록에서 낮은 순위의 포진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가치 체계가 우리의 재정적인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말은 부의 진리이다. 그는 또 감사의 마음을 지닐 때 우리의 존재 가치 역시 올라가고 감사를 잃으면 가치는 내려간다고 한다. 자존감과 순자산 가치는 상호 관련성이 높아서 자기 존재를 감사히 여기지 않으면 고객이나 고객의 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돈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와 재산을 쌓으려면 자기 자신과 돈의 가치를 진심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돈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부자를 욕하면서 자산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또한 자존감이라 부를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긍지를 지니는 것과 순자산 가치라 부를 수 있는 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모두 감사 효과의 최고의 산물들이라고 밝힌 존 디마티니는 재산을 형성하고 싶다면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부가 제공하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익히라고 한다. 이처럼 감사 효과를 활용할 줄 안다면 부를 쌓고 부가 날로 늘어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부의 여정을 인도하는 자기 긍정의 말들. 내게 허용된 재정적인 풍요에 감사하다. 내가 지닌 넉넉한 재산에 감사하다. 현재의 재산 형태들에 감사하고 곧 나타날 형태들에도 감사하다.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제공받은 데 감사하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수록 더 많이 얻는다. 나에게 수십억을 벌어다 준 나의 서비스에 감사하다. 서비스를 제공해 준 돈에 감사하다. 내 생활 수준을 높여준 돈에 감사하다.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한 경제적인 보상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고마워 한마디의 기적. 존 디마티니 지음 비전코리아. 의류점을 운영하면서 진 2천만 원의 빚 때문에 파산 지경에 몰렸다가 벼랑 끝에서 우주와의 연결을 생각해내고 긍정적인 말버릇으로 잠재의식을 정화함으로써 2천만 원의 빚을 모두 변제하고 인생을 역전시키는 데 성공한 고이케 히로시에 그해져서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 인간의 의식은 우주의 진리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의식이 현재 의식이라고 한다. 이는 평소 인간이 자신의 작은 사고회로로 생각하는 의식이며 잠재의식에는 현재의식의 6만 배나 되는 용량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만 하면 소원을 주문하는 데 필요한 우주 파이프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들어가 파이프가 손상되어 애써 결과를 정하고 주문을 해도 주문을 이룰 수 있는 힌트를 받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그래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잘 통과하게 만들려면 먼저 지금까지 말했었던 부정적인 말만큼이나 감사합니다를 외쳐서 중화시켜야 잠재의식이 정상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 그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에는 몸과 마음에 쌓여있던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주는 엄청난 파워가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중화되고 우주 파이프가 깨끗해져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해야 비로소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연출해야 하고 이처럼 원하는 자신의 모습을 연출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원하는 자신이 되거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이미 그런 자신이 되거나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이미 그런 자신이 된 것처럼 연출하는 것은 우주로 보내는 강력한 주문이 된다는 것이다. 말의 힘은 위대하며 돈이 더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어를 말버릇처럼 사용하면서 항상 그 증거를 찾아 연결시키라고 한다. 예를 들어 오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했어. 그러니까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이번 달 집세를 지불했어.
그러니까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근거를 대면서 말이다. 그런가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고방식을 다룬 진짜 부자들의 돈 쓰는 법의 저자 사토 도미오도 그의 저서에서 언제 어디서든 돈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령 오늘도 돈이 있어서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었어. 돈은 나에게 자유와 쾌적함을 안겨주고 꿈의 실현을 도와주고 있어. 돈아 정말로 고마워. 이처럼 돈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은 이와 같은 자신의 행위를 긍정하고 모든 것에 기분 좋은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기적과 같은 행위가 된다. 그러면 자율신경계는 그것을 쾌적하다고 인식해 당신이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더욱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선순환된다는 원리이다. 이처럼 돈에 진심으로 감사할수록 점점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인 원리로 명쾌하게 풀어줘서 이것을 머리로 받아들인다면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행동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이 꾸준히 반복된다면 성공자의 습관으로 형성돼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 된다는 사실은 소름 끼치게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다. 더하기 이론. 쉽게 돈 버는 방법의 진실. 인간은 발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진화적 특징이 있다. 생존에 대한 여러 가지 욕망도 있다. 그래서 아주 오랜 과거부터 오늘날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진화해 왔다. 자본주의와 함께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 시대는 쉽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콘텐츠나 교육이 인기다. 그래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 이쪽 세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나도 그들의 마케팅 능력과 기획력에 빠져들지 않기란 쉽지 않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그들을 비판하고 싶진 않다. 물론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 하지만 당신도 알기는 해야 한다. 그들이 홍보하고 있는 성공의 모함이 아니라 성공의 명확한 본질을 말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알릴 자격은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말대로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다행스럽게 나는 당신에게 명확하게 답해 줄 수 있다. 더하기 이론으로 말이다. 이 이론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인 동시에 모든 성공의 공식이니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로또나 다름없다. 더하기 이론을 알고 나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몇 번을 해도 바뀌지 않고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이런 것이 공식이다. 1 더하기 1은 2처럼 말이다. 1 더하기 1은 10. 이건 불가능하다. 공식에 어긋난다. 당신은 쉽게 돈 버는 법,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 같은 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런 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상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원하고 상상하는 것은 공식의 일부일 뿐 완성된 공식이 아니다. 당신은 1 더하기 1은 10이라는 불가능을 바라보며 믿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공식에 따르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든 이룰 수 있는 성공 공식은 이렇다. 1 현실 더하기 1 노력은 2 결과. 이것은 무조건 적용된다. 공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신 삶에 나타나길 바랐던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현실 더하기 1 노력은 10 결과.
이 역시 어긋나는 공식이므로 절대 나타날 수 없다. 만약 10이라는 결과를 원한다면 공식을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1 현실 더하기 9 노력은 10 결과. 이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공식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월소득 1,000만 원, 쉽게 돈 버는 법, 경제적 자유라는 키워드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1 더하기 1은 10이라는 마치 기적 같은 결과를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공식에 어긋난 그 마법 같은 결과를 원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더하기 공식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공식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마법 같은 답은 결국 당신이 하는 노력의 양이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뭐야, 결국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야.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노력 같은 진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다면 잠시만, 일론 머스크는 왜 일주일에 100시간을 일할까? 돈 버는 것이 쉽고 경제적 자유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면 일론 머스크는 왜 그토록 주 100시간 일할 것을 강조할까? 사실 일론 머스크는 굳이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왜 그토록 진부한 노력이라는 것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일까? 그는 더하기 공식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간단하다, 쉽다와 같은 말로 당신에게 희망을 줄까? 당신은 왜 간단하고 쉽게 성공하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은 어려운 것, 복잡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 인간이란 그런 거다. 그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은 떠나간다. 그러니 그들은 당신을 떠나보낼 불편한 진실을 말할 바에야 당신을 붙잡을 수 있는 달콤한 거짓을 말해야 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것 봐라. 그들도 당신을 잡아두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 더하기 공식을 적용 중인 것이다. 노력이 필요 없다던 그들은 사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성공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인기와 수익만을 원한다면 당신을 떠나보낼 이런 불편한 진실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이 세계의 공식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당신에게 진실을 알릴 자격은 있기 때문에 자격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뿐이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만들어 보겠다. 살도 빠지고 동시에 근육이 붙는 몸짱이 되는 약을 팔 계획인데 살 생각이 있는가? 이 약은 새끼 손톱 절반만한 작은 크기로 하루에 한 번 원하는 시간에 먹으면 된다. 이제 약의 복용법에 대해 알려줄 텐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매일 이 약을 하나를 먹고 집중해서 20km를 뛰고 2시간 동안 근력 운동을 하기. 몸짱을 100% 보장하는 이 약 사겠는가? 당신이 이 약을 먹고 설명서에 따라 행동을 했다. 그리고 몸짱이 되었다. 당신이 몸짱이 된 이유는 약 때문인가? 약이 없어도 당신은 몸짱이 되었을 것이다. 당신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니까. 멍청할 만큼 당연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더하기 공식에 관한 이야기다. 현실 더하기 노력은 결과.
알겠지만 몸짱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는 약하고는 별개의 일이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소비 형태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화되어 있다. 단지 현실에서 당신이 눈치채지 못할 뿐이다. 이런 만능약처럼 느껴지는 쉽게 돈 버는 법 같은 것들은 환상으로 가득해서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약과는 상관없이 약 설명서에 따라 노력한 결과로 몸짱이 되는 것처럼 쉽게 돈을 번다는 그 방법을 행하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일론 머스크처럼 대단한 인물도 주 100시간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월 1,000만 원을 벌고 싶은가? 그렇다면 더하기 이론에 따라 확실한 방법을 알려주겠다. 월 1억을 벌 만큼의 노력을 만들어라. 월 1,000만 원은 우습게 벌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소리 같은가? 그렇다면 다행이다. 당신이 성공 공식인 더하기 이론을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일론 머스크를 떠올려라. 그가 성과를 내는 방식이기도 하니까. 지금까지 이야기가 이렇다면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방식의 본질은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신이 몸짱이 되고 싶은데 당신을 대신해 내가 헬스장에 가서 3시간씩 운동을 한다고 해도 당신은 절대 몸짱이 될 수 없다. 무언가를 원한다면 그것에 맞는 노력이 드는 것은 공식이다.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1. 품이 없는 모든 버릇을 버려라. 욕을 하고 투덜거리는 거, 경박한 자세로 앉아 있는 거, 남을 비웃는 거, 지저분한 차림, 약속에 늦거나 변경하는 일 등의 이런 모든 행동은 품이 없는 짓이다. 2. 도움을 구하는데 망설이지 마라. 묻고 요청하고 찾아가고 부탁하라. 반드시 물음에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반기는 사람이 있다. 3. 희생을 할 각오를 해라. 작은 목표에는 작은 희생이 따르고 큰 목표에는 큰 희생이 따른다. 공부를 위해서는 잠을 포기해야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 한다. 4. 기록하고 정리하라. 투자 내역, 정보, 갑자기 생각난 아이디어, 명함, 사이트 암호들, 구매 기록 등을 모두 정리하거나 기억하라. 이것은 재산이며 동시에 당신을 보호한다. 5. 장기 목표를 가져라. 산을 오르려면 봉우리가 보여야 한다. 즉각적인 자극에 유혹당하지 말고 평생 지킬 만한 가치를 찾아라. 6. 제발 모두에게 사랑받을 생각을 버려라. 눈치 보지 말고 비난에 의연하고 무리와 어울리는 것에 목숨을 걸지 마라. 진정한 친구는 2명도 많고 가족의 지지가 모든 것의 기초다. 부정적인 사람과 결별하고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려라. 7.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라. 투자는 지금도 늦었고 저절로 수고 없이 느는 것은 나이밖에 없다. 1살이라도 젊어서 투자하면 1살이라도 어릴 때 부자가 된다. 부의 속성. 열심히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지도 못한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열심히 산다고 모두 부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공평하게 모두가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사신 분들이지만 부자로 은퇴하지 못했다. 열심히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방향성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부지런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줄 알고 있다. 일의 양을 늘려 부자가 되려 하지만 일과 저축을 통해 부자가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투자나 시장의 돈이 움직이는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 너무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이다. 돈을 모으는 방법도 모아놓은 돈을 불리는 방법도 배우지 못하고 다른 자산이 올라가는 동안 집 한 채 겨우겨우 마련하고 인생이 끝나버린다.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돈을 많이 번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을 잘 관리해야 한다. 씀씀이가 크고 사치가 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지만 급여와 달리 많이 버는 돈은 일정한 수입이 아닌 경우가 많다. 수입이 줄어도 씀씀이는 줄이지 못하니 수입은 모두 지출이 된다. 자산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부자는 수익 규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출 관리에서 나온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지 말고 정기적인 지출을 모두 줄여야 한다. 수입 중에서 가장 좋은 수입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가장 나쁜 지출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다. 매달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은 아무리 사소해도 줄여야 한다. 한 달에 10만 원에 속지 마라. 그 10만 원짜리 뒤에 줄줄이 36개가 달려있기 마련이다. 3년 계약 360만 원짜리가 10만 원씩 나갈 뿐이다. 부자가 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지킬 것이 많아져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진다. 더 큰 부자를 보면 초라해지고 가난한 사람을 보면 한숨이 난다. 은행에서 지점장이 인사를 안 하면 화가 나고 줄 서서 기다리면 짜증이 난다. 가족은 돈을 쓸 때만 모이고 친척들은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달라 떼를 쓴다. 부자의 재산 중에 부정한 수입이나 빼앗은 돈이 들어있으면 집안을 어지럽힌다. 세금을 착복한 돈은 흉기가 되고 뜻하지 않게 번 돈은 자랑하다 사라질 운명이다. 질이 좋지 않은 돈은 주인을 해칠 수 있다. 항상 좋은 돈을 벌어 자신은 절제하고 아랫사람에겐 너그러워야 한다. 환경미화원 기사, 식당 직원이나 편의점 알바에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큰 부자일수록 세월과 사회에 더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작은 부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가능하지만 큰 부자는 사회구조와 행운이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도구가 목적을 해하지 않게 하려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돈을 진정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나친 사랑으로 올가매지도 않으며 항상 좋은 곳에 보내준다. 존중을 받지 못한 돈은 영영 떠나가고 사랑을 받은 돈은 다시 주인 품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나가는 돈은 친구처럼 환송해주고 돌아오는 돈은 자식처럼 반겨줘라.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모든 가치 기준이 돈으로 바뀌고 집안의 주인이 된 돈은 결국 사람을 부리기 시작한다.
결국 사람이 돈을 대신해서 일을 하게 되며 돈의 노예가 된다.